반갑습니다. 학생공감학원 마석점, 학생공감학원 미사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있는 국어 강사 안동욱입니다. 2023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일단은 1년 동안 볼 시험, 물론 모의고사가 하나 남긴 남았는데 여튼 학교 스케줄에 있는 어떤 시험을 이제 거의 다 마치셨음에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오늘은 이제 심석고 1학년 친구들의 이번 기말 시험을 한번 분석해보고 총평을 한번 내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그것도 간단하게나마 얘기를 해볼 건데요. 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배가 고프니까요. 그래서 짧게 할 건데 짧게 하면서도 그 안에는 많은 좋은 내용들이 들어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강하게 짐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잘 어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심석고 1학년 친구들이 시험 마친 날 이제 선생님 개인톡으로 메시지가 왔죠. 저 몇 점이에요? 몇 점이에요? 저 몇 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몇 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유들이 많았어요. 유유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모아놓으면 유유가 넘칠 것 같더라고요. 왜 유유냐면 원점수 자체가 안 나왔을 거예요. 심석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지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제가 일단 1차 분석을 했습니다. 시험지의 총 페이지 수는 6페이지밖에 안 돼요. 앞뒤 해서 이제 3장이라는 건데 뭐야 6페이지밖에 안 되잖아 라고 해서 시험지를 봤더니 다른 때보다도 일단은 종이가 좀 모자라신 건 아닐 텐데 너무 촘촘하고 빽빽하게 이렇게 모든 지문과 문제, 선택지, 보기의 어떤 그 외부 지문들을 가득가득 넣으셨더라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가 아니라 0번째로 시험지의 가독성이 떨어졌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글을 잘 안 읽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이 페이지 안에 가독성 떨어지게 이렇게 글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적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보기가 좀 불편함을 좀 느꼈거든요. 근데 그걸 극복해야죠. 그래서 내용을 쭉 봤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분석 총평을 한번 해볼까 해요. 첫 번째는 체감 난이도, 두 번째는 문제 특징, 세 번째는 해결책. 뭘 해결할까요? 일단 해결책. 매번 총평 분석 영상을 찍을 때마다 보여드리는 이 직선 그래프인데, 체감 난이도는 맨 좌측을 아주 쉬움, 그 다음에 맨 우측을 아주 어려움, 숫자는 아주 쉬움을 1, 아주 어려움을 10으로 한번 정해봤어요. 이번에 예상하는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를 선생님이 골라봤는데요. 얼만큼 될까요? 네, 8.5에서 9.5 정도. 굉장히 높게 준 겁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셨을 거란 얘기죠. 아까 이 영상에 앞서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저 몇 점 받았어요? 유유. 유유는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유유와 진짜 그 유유에 물방울이 이렇게 묻어 있을 것 같은 그 진심의 유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유유는 두 번째 유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학생은 이 원점수가 나올 게 아닌데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제가 시험지를 봤다는 얘기까지 말씀드렸죠. 자, 어떠한 특징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죠. 일단은 외부 지문 자체가 일단 버거웠을 거예요. 외부 지문을 쓴다는 것은 그와 관련한 기출 문제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특히 심석고 1학년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시험 준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렇게도 선택지를 만들어 보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이 외부 지문 말고 다른 외부 지문 사용되는 게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해보고 하나 둘 시도를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제보다는 어떤 설명을 잘 해주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 서양미술사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2번 본문을 읽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번 시험의 문제 특징은 서양 미술사라는 외부 지문이 시험 범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족과 하일 그리고 코르셋이라는 외부 지문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그리고 원래 학생공감학원에서 저랑 그 1학년 입학하기 전부터 저랑 이제 공부했던 친구들은 좀 배워봤을 텐데 1학년 교과서에는 없고 주로 교과 과정엔 잘 안 배우지만 여러분들은 1학년 시험 때 이걸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가사 중에서 최초로 여성이 쓴 가사다. 허균의 누나 허난설원의 규원가는 알아둬야 한다라고 해서 1년 전 이 즈음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 규원가가 나왔죠. 이 규원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선생님이 분석한 걸 한번 보면 또 드릴 말씀이 있고요. 저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제 특징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고 주어진 외부 지문도 버거운데 그와 조금 연관성 있다고 해서 우후죽순으로 그것도 연달아 두 개나 이렇게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심석고 친구들은 보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한 번 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좀 이따 보시기로 하고요. 어려웠고 부담스러웠고 읽기가 불편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두 번째, 방금 이제 독서 지문을 이제 주로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번 심석고 1학년은 독서, 문법, 문학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제가 색깔로 좀 구별을 해봤어요. 부등호가 큰 쪽이 어려운 거고 색깔이 진한 게 어려운 건데 독서가 역시 방금 1번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 문법, 문학은 좀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2023년도 2학기 심석고 1학년 기말고사는 어떤 문학, 문법보다는 독서에서 많이 변별이 있었을 것이라고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석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선택지를 무지하게 세련되게 잘 만드셨습니다. 자, 정말 제가 저도 이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심석고 선생님들의 그 선택지의 세련됨에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을 진정코 수능에서도 잘 수능이라는 큰 파도와 부딪혀도 잘 싸울 수 있게끔 단련을 잘 시켜주시는구나, 훌륭한 조련사이시구나, 훌륭한 스승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문제를 풀어보면서도 느꼈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힘들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뭐 특징이라기보다는 뭐 전반적인 건데요. 모의고사의 체감을 방금 3번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의고사의 체감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스타일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어떤 학교는 내신과 어떤 그 모의고사 따로 노는데 심석고는 내신과 모의고사가 거의 같은 궤로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의 체감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스타일이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있었을까요? 자, 눈이 아프죠? 이거 읽으라는 건 아닙니다. 이거 시험지 일부를 제가 한번 캡처해 봤는데 이게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 전부. 혹시 이 영상을 학부모님들께서 보고 계신다면 그래도 등 두들겨 주십시오. 이 1학년 이제 말이 고등학교 1학년이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오고 이제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고 뭐 이렇게 어떤 공부 습관이 안 돼 있는 친구가 그래도 1년 동안 이런 문제를 풀었다는 거죠. 이 학생 밝히진 않겠지만 얘는 또 맞았네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심영철 선생의 전족과 하일 그리고 코르셋이라는 건데 처음 봤을 겁니다. 뭐 저는 당연히 그 모의고사에 간혹 나오는 글이어서 많이 읽어봤지만 이런 거 낯설죠. 그 다음에 이어서 연달아 6번. 제가 지금 이렇게 했지만 이게 원래 시험지에서는 이렇게 넘어오는 거거든요. 어렵죠.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그리고 단어들 같은 게 많이 어려워요. 아이들이 평소 때 접하지 않고 읽어보지도 못했을 법한 이런 것들 많이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어려웠다라는 거. 이거 모의고사로 따져도 뭐 3점짜리고 그리고 가장 어려웠고 수능 보는 고3이라 할지라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패스해버릴 만한 문제인데 심석고 1학년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능히 항상 이렇게 출제하신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문법인데요. 뭐 문법도 전반적으로 길었어요. 이렇게 길었고요. 그 다음에 사전 활용하는 것도 있어요. 사전 활용하기라는 영역을 저는 따로
체크를 해놓고 카테고리화해서 수업을 하긴 하는데 아마 이거는 시험 범위가 사전 활용학이라는 것은 딱히 시험 범위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심석고 1학년 학생이 제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사전 활용학이라는 것은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언어화 매체를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사전을 활용해서 국어 사전을 활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내셨다. 그다음에 사동표현, 피동표현인데도 경우의 수를 5가지를 다 주시고 원래는 이제 2-3가지 준 다음에 선택지를 5개 만들면 조합은 좀 쉬운데 5가지를 모두 주시고 그걸 하나하나 1대1 대응해서 문제를 내셨다는 거죠. 헷갈릴 텐데요, 아이들이. 자, 그 다음에 3번째 역시 마찬가지죠. 사전. 그 다음에 사전 문제 또 나왔어요. 2개나 나왔습니다. 자, 어미와 관련한 거. 뭐 명사 사전도 아니고요. 단어 수준이 아닌 단어 그 이하 수준인 어미를 가지고 이렇게 문법을 응용했다는 거죠. 이것도 언어와 매체에서 3점짜리로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어쩌면 맥시멈이 3점이지만 점수를 주자면 한 4점 정도 줄 수 있을 정도의 괜찮은 문제였고요. 선택지도 꽤 훌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따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학교 시험 범위에만 천착해서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수능까지 보고 내신은 물론이거니와 심석고 친구들은 내신은 물론이거니와 수능도 잘 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공부를 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만 많이 푸는 그런 미친 공부 말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카테고리는 어떤 공부지? 그리고 이 카테고리와 또 다른 카테고리는 또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지? 라는 것들을 곰곰이 체크하고 스터디 플래너에 메모하면서 그리고 모르는 것을 선생님들께 의문을 해결해 가면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4번째. 이런 문제, 이거는 송민국 문제인데요. 이건 제 자랑이에요, 제 자랑. 좌측에 있는 거는 이제 제가 학생들과 시험 대비 교재로 사용했던 거고요. 이거 그리고 문제 꼭 나온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어딨냐고요? 저랑 수업했던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송민국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특히 제 영상. 보세요. 보시면 제가 반드시 공간의 이동과 관련해서 공간을 넘버링해서 그 넘버링한 것들을 서로 섞어서 선택지에 반드시 나온다. 때려주기도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아니나 다를까 이번 시험에 22번 문제로 나왔고요. 똑같이 저는 기억, 니은, 디귿, 리를 잡았는데 학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조금 시작하는 부분은 좀 달라도 가나 다라로 잡고요. 또 선택지도 많이 비슷하죠. 강화된 적극성이 강화된 행동, 뭐 소극적 태도 이런 식으로 해서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제 자랑입니다. 이렇게 잘 맞췄다고요. 그 다음에 제 자랑 하나만 더 할게요. 왼쪽을 보시면 저를 기준으로 왼쪽을 보시면 80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던 시험 범위고요. 시험 대비 교재 나와 있던 거고요. 이거는 아까 22번에 이은 23번이에요. 헌안설원의 규원가를 따서 두 작품을 비교하는 문제도 반드시 나온다고 했는데 아니 이거는 똑같죠? 시작 부분도 똑같고 끝 부분도 똑같고 인용한 부분 선택지도 거의 똑같죠? 꿈 얘기 꼭 했죠?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 소망 똑같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 자랑이라고 했지만 문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되면 내내 문학을 할 거거든요. 심석고 2학년들도 2학년이 되면 그러면 문학 같은 경우는 물론 왜 이런 문학엔 적중률이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왜 적중률이 높으냐면 나오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나오는 게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한 감은 여러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 감을 그리고 감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따른 개념 그리고 응용 그리고 심화 그리고 거칠 것 없는 문제풀이 이런 것까지 되려면 항상 선생님과 의논하고 그 다음에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해설지 등을 참고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쭉 선생님이 쭉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첫 번째, 내신 국어 공부 방식으로부터는 벗어나야 된다.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이 연습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물론 저도 반성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를 그렇게 쏟아내니까 여러분들의 니즈를 위해서 저도 시험 범위에 충실한 수업을 한 것이긴 한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상 저도 그렇게 그 위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또한 제가 시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수업 중간중간에 이건 알아야 된다, 이건 알아야 된다, 이거는 그런 카테고리다라는 말씀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내신 공부 방식으로
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이번 시험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내신 집착에서 벗어나서 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모의고사를 조금씩 영역을 이렇게 영역에 구애받지 말고요. 한번 풀어보시고 또 역시 문제가 생기거나 안 되면 또 저에게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상담을 받고 한번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번 문학 시험은 쉬운 편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독서가 가장 어렵고 그 다음 문법이었고 그 다음에 문학이었다. 그러나 방심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내신 문학 개념어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들을 풀어보는 방법을 선생님이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답만 맞추는 위주의 공부를 지향하고요. 선택지 5개를 모두 손으로 분석하는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1번, 2번에 나왔다고 해서 3, 4, 5번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답은 답대로 체크하고 확신을 갖고 답은 답대로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답은 내가 골랐지만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선택지를 구성했을까? 이것도 역시 아주 큰 공부, 좋은 공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큰 발전을 줄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나마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또 길게 됐네요. 총평 및 분석을 해봤는데, 저도 이제 급하게 뭐 이게 이 총평 분석하는 게 이제 뭐 제 삶의 커리큘럼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나서 짬을 내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혹시 두서가 없었다면 다시 반복해서 들으신 다음에 나에게 필요한 내용을 여러분들 스터디 플래너나 노트에 기록을 좀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말입니다. 관용적 표현으로 이제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하지만 하늘은 안 무너지죠. 그래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적은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빠진 문구가 있죠. 학생들의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은 한 사람이고 선생님 수업을 받는 사람은 다수인데 다수가 똑같이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게 답이 되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답이 되는 거예요. 2023년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국어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겨울방학 때 더 많은 심석고 학생들과 우리의 미래를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어는 대학 입시의 척추입니다. 그 척추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저랑 같이 이 분석한 내용 갖다 얘기를 해도 좋고요. 또 모든 어떤 얘기든 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때 보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